안녕하세요, 교수자 여러분. 알로 온택트 프로젝트 수업하기의 곽코치입니다. 오늘은 학습자들이 딱 보자마자 참여하고 싶은 디자인, 알로를 어떻게 꾸며놔야 학습자들이 더 쉽게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디자인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를 함께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학습자들이 처음 알로를 링크를 클릭하고 눌러서 들어왔을 때 어떤 화면을 볼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뭔가 공부할 거리가 가득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학습에 대한 제목, 그리고 뭐 명언 같은 거, 어떤 질문들이 오늘 필요한 건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오늘 어떤 수업이 진행되겠구나 알 수 있도록 뒤에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수업에 따라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통은 이미지나 단어나 언어들만 조금씩 바꾸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교수자분들을 위해서 3연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연수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포함해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디자인은 제가 공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있는 설명란 그리고 댓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다 unsplash.com이라는 곳에서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하시고 사이트 따라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각자 작성하고 자기 거에만 머물러야 되니까 프레임을 따로 쓰지 않고 안에 개인이 하나씩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균등 분할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 번째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학습자들이 개의치 않고 무엇이든 써서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빈칸만을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보통 처음에 자유롭게 떠올려도 좋을 때, 그리고 학습 목표를 떠올릴 때 저는 이 양식을 사용을 하고요. 학습자들이 크게 뭐 제각각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가로 방식입니다. 논리 구조가 일렬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교수자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연수했던 장표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기록해 나가면서 6가지의 속성을 모두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하나씩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열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열하는 것 같은 경우에 논리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수업할 때 아이디어와 원인과 현상 이게 잘 구분 못할 때 있어요. 이때 가장 쓰기 좋은 방법이 바로 원인, 현상, 해결 방법을 나눠보는 구름비 우산 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원인부터 쭉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3등분으로 구성을 해주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과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지 머릿말에다가 달아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째 페이지도요. 학습자들이 1단계를 가지고 2단계나 3단계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떠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붙어 있죠. 교사의 지원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떤 예산 행동을 하는지를 떠올리도록 했는데, 연결된 논리 구조 같은 경우는 네모칸 안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나누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 구조에만 우리가 보통 프레임이 익숙한데 학습자들이 더 많이 양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강사형 구조입니다.
메인을 가운데에 두고요.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넣을 수 있도록 겉에를 비워주죠. 지금 보시는 장표는 실제로 학습자들이 진로 설정 또는 학습 욕구가 조금 떨어질 때 내가 미래에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전공 지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는 과정이었는데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칸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사형 가운데에 돼 있고 나머지들은 밖에다 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는 진짜 연수 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표인 것 같아요. 굿 앤 배드, 굿 앤 소소인데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리더십, 좋았던 거, 안 좋았던 리더십, 비교. 그래서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을 공유한 다음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작업만 원활히 된다고 하면은 학습 동기는 생기는 거죠. 우리는 좋은 리더십, 나쁜 리더십을 비교해 봤는데 좋은 리더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처음 도입부에서 학습 동기를 쌓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두 개가 vs 비교하는 장표고 아래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스 브레이크 장표예요. 캐치마인드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해우소 키워드를 받아서 해우소를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해우소라는 단어를 모르겠죠. 한 친구만 받아서 여기다가 그렇죠. 해님입니다. 해님. 그리고 우소를 그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손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를 그리고 그쵸?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다가 포스트잇으로 해우소 하면서 오답도 막 올리고 하는 게임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호작용을 하는 란이 둘로 나눠져 있죠. 왼쪽은 전체 참여, 오른쪽은 특정한 한 명이 참여하는 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분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성찰이라는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학습 끝날 때 내가 학습했던 걸 뒤돌아보고 강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이해주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장표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트 긍정적인 거 마이너스 부정적이고 그리고 인터레스트 흥미로운 점들을 체크해서 마지막에 경험을 공유할 때 아이콘으로 표현해서 넣어주는 장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10장 딱 소개해 드렸는데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의 페이지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 거예요. 하나의 논리만 담아줘야 학습자들이 몰입도 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세 개를 우리가 공간에 남는다고 넣다 보면요. 학습자들이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흐름대로 디자인했다면은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이 순서로 설명을 해야지. 자, 좋았던 거 다, 나빴던 거 다, 그리고 나서 공통점을 하나씩 찾으세요 하면은 토론했던 논리가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흐려지겠죠. 교수자가 이 프레임을 설계했던 이유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샘플들은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게시해 놓고 링크도 아래다 달아 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선은 가입하시고 가입하는 영상 또 오른쪽 위에 올려 드릴게요. 알로를 가입하시고 나서 제가 아래다가 올린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공유 문서함에 바로 들어가질 거예요. 공유 문서함으로 함께 가보실게요. 자, 공유 문서함에 들어오셨으면 복사해 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공유받은 프로젝트 또는 캔버스 아래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실 텐데 이 중에 가져가야 될 곳에 들어가서 한 장씩 복사를 해 가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지고 가고 싶으신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셔서 우측 위에 보시면은 점점점 있습니다. 이곳에서 페이지 설정 복사 누르시고요.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프로젝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가서 마지막 페이지 들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자, 그대로 가지고 와졌죠?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하나 부탁드릴 거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신 모든 분들이 디자인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변경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들어와서 새 걸로 갈아 끼우기는 하겠지만 변경하시면 다른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학습자들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보고 내가 참여하고 싶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혹시나 샘플 하나라도 가져가실 거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패치된 부분이 하나 디자인 관련해서 있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기능이냐? 학습자들이 이 도형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정하기 기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정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이 뭐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위에 고정하기라는 좌물쇠 버튼이 떴습니다. 예전에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고정하기가 이 메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위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고정하실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두가 잠금 해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만 잠금 해제가 가능한 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만 잠금 해제 가능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은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